자, 우리 책 18페이지 연소 반응식을 좀 보기 전에 우리 이제 연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러면 연소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번 봅시다. 여기엔 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소에 대한 개념 또는 정의를 살펴본 거예요. 연소란 무엇이었던 거예요?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발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연소의 필수 요소를 본 거죠. 그게 뭐예요? 연소의 3요소 플러스 또는 4요소를 본 겁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연소의 3요소에서는 무슨 연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염 연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이해가 안 가겠죠. 불꽃이 없는 불꽃 염자예요. 무염 연소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또는 연소의 4요소 순조로운 연쇄 반응.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뭔지 모르겠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알 것 같습니까? 이런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런 수소기나든지 이런 수산화기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질에 있는 것과 결합해서 계속 무엇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라디칼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불꽃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꽃 연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배웠어요. 배운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가야 되겠죠. 아까는 다 한 거를 또 굳이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떤 게 나올 것 같습니까? 자, 연소의 3요소만으로 가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연소가 아닌 화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연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본 거잖아요. 그죠? 화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살펴봅시다. 화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부 화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불꽃을 내는 것을 화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표면 화재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면 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통에 똑바로 마음이 삐뚤가 보네요. 좀 예쁘게 그려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똑바로 왔네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인화성 액체가 있다고 합시다. 뭐 가솔린 있다고. 가솔린은 액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화성 액체라고 합니다. 인화성 액체를 위험물에서 보면 그냥 사류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사류 위험물. 자, 중요한 내용은 가솔린은 물보다 무겁다, 가볍다? 물보다 가볍습니다. 가볍다. 중유는 무겁다. 액체는 비교할 때 무엇과 비교해요? 물과 비교합니다. 기체는 뭐와 비교해요? 공기와 비교합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점화원을 갖다가 탁 댔을 때 이 액체가 연소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좀 더 살펴보면 가솔린, 휘발유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휘발성이 있습니다. 휘발성이 있다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연성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공기보다 무거운 게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무겁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서 체류하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점화원을 탁 갖다 대면 어떻게 불이 붙어요? 이러한 형태로 불이 붙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이쁘게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강하게 입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불이 어디서 붙었습니까? 가스, 이 표면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면 화재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면 화살표를 그리기 전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 무염연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표면 어떻다? 연소라고 하는 말도 같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연소라고 하는 것은 표면 연소, 여기서는 표면 화재가 됩니다. 이게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출제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표면 연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을 가열하면 이 고체가 연소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고체에서 열 분해되어 나온 가스가 어떠한 조건 하에 다다랐을 때 팍 하고 불이 붙는 겁니다. 즉 뭐예요? 열 분해, 복잡한 열 분해를 거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책상은 안 되죠. 자기 옷을 한번 태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캐한 냄새가 나면서 탄화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불이 탁 붙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물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예요? 숯, 목탄, 금속분, 코크스 이러한 물질들은 뭐예요? 복잡한 열분해를 거치지 않고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냥 산소와 표면에서 그대로 연소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부화재는 이런 숯이 있다면 이 숯은 딱 잘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도 불이 붙어 있죠. 그래서 깊숙한 곳에서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열분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부화재라고도 하는 거고 어때요? 표면 연소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 연소의 필수 요소예요. 다음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있는 내용을. 연소의 조건입니다.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연소의 범위와 또는 위험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연소의 3요소를 배웠어요. 연소의 3요소는 뭐 가연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 최근 많이 유행하는 게 수소차예요. 수소차. 오늘 제가 오면서도 보니까 저는 제가 오늘 청주 갔다 왔거든요. 청주 갔다 오는데 수소차를 타면 어때요?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 할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할인이 된대요. 톨게이트 비용이. 근데 우리가 이 수소차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환경에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쓰는 휘발유 경유차들은 어때요? 이것이 어떤 매연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배출 때문에 안 좋다고 해요. 하지만 이 수소, 이 전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도 또 화학연료가 사실 또 들어갑니다. 사실 어디서 꺼다 쓴 것만 다른 것 뿐이지 사실은 그러한 전기 에너지를 또 만드는데도 화학연료가 또 쓰이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의 인식 속에는 수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 가장 강하게 자리 잡혀 있나요? 폭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 폭발, 수소 폭탄
원자폭탄, 그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런 수소차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 연구 단지죠, 학교였죠, 산학연 관련된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수소는 어때요?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H2라고 씁니다. 이산화탄소는 CO2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수소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공간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있는데 수소가 이 정도 차 있어요. 수소가. 물론 이렇게 차 있지는 않겠죠. 기체니까. 근데 최적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수소가 한 50% 있다. 50%는 안 되겠네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돼 보여요? 얼마 정도 돼 보여요? 20%? 20%.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떠한 점화원을 탁 갖다 대면 점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연소와 폭발이라고 하는 것을,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 정도만 봅시다. 뭐 연소, 폭발 다 같은 개념. 그래서 연소 범위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연소 범위를 폭발 범위 같이도 둡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연소 또는 폭발이 일어날까요? 어떨까요? 연소, 폭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95% 있다면 95%라면 대답해. 대답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느낌이에요. 95%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찍는 실력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100%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연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게 100%면 뭐가 없어요? 그렇죠. 산소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반드시 연소에 3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산소 공급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소되지 않습니다. 또는 폭발하지 않지요. 근데 그것이 물질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수소라고 하는 것은 4에서 75,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는 최적비를 이용합니다. 75 볼륨 퍼센트예요.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125, 74가 됩니다. 즉 정리해보면 수소라고 하는 놈은 4에서 75% 정도 안에 그 양이 있다면 어때요? 연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연소의 범위라고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12.5에서 74%가 됩니다. 즉 작은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작은 숫자를 연소의 하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숫자는 뭐라고 하겠어요? 똑똑하네요. 그래서 연소의 상한계가 됩니다. 이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라고 한다? 연소 범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폭발 범위라고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연소의 하한계가 작을수록, 연소의 상한계가 클수록 위험하다. 우리는 학습을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요,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연소의 하한계가 작을수록, 연소의 상한계가 클수록, 그럼 그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소의 범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겠죠? 그것은 뭐겠어요? 온도와 압력.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때요? 그 연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 외에 우리가 연소의 범위와 바로 아래에 뭐를 써놨어요? 위험도라고 하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단순하게 봅시다. 연소의 범위가 10에서 40이에요. 그러면 연소의 숫자를 보면 연소의 범위는 얼마가 돼요? 약 30 정도 됩니다. 자, 연소의 범위가 50에서 80이 있어요. 연소의 범위는 얼마예요? 뭐 30 정도 되겠네요. 두 가지 이 물질은 어때요? 위험도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연소의 범위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범위는 같잖아요. 지금 연소의 범위는 같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더 위험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주로 어떤 거에 영향을 받게 되냐면 연소의 하한계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연소의 하한계를 연소의 상한계에서 빼준, 하한계로 빼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험도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물질은, A라고 하는 물질은 10% 이렇게 차이 있을 때 어떠한 점화원이 가면 팡하고 터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질은 적어도 어때요? 범위는 같아도 여기서 50% 정도 채워져야 비로소 그때 어때요? 빵하고 점화될 수, 연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A와 B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해요? A는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30이 되니까 이것은 얼마가 돼요? 약 3이 되고요. B는 50에서 30이 되니까 0.6 정도가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뭐가 커요? A라고 하는 부분이 위험도가 큽니다. 이렇게 위험도가 큰 물질이 뭐가 있냐면요. 이황화탄소가 있습니다. 이황화탄소가 있습니다. 연소의 범위가 정말로 큰 것은 C2H2가 뭐예요? 아세틸렌이 됩니다. 아세틸렌은 어때요? A2O8 하나가 됩니다. 이 황화탄소는 1.2에서 44 또는 뭐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소의 하한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이 황화탄소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연소의 조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딱 보면 무엇이 가장 많아요? 지금 가연물이죠. 물질의 상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고체 연소, 고체, 액체, 또 뭐가 있어요? 기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연소의 어떤 분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고체는 지금 우리 앞서 배웠던 어떤 연소가 많냐면요. 고체는 표면 연소가 많습니다. 대표 연소. 고체는 표면 연소. 액체는 이렇게 증발하죠. 증발하는 증발 연소가 대표적입니다. 기체 연소는 어떤 거예요? 기체 연소는 폭발이라기보다 어때요? 확산 연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탁탁탁탁 키면 가스가 확산되면서 공기와 섞이면서 그때 점화원이 탁탁탁 가해지면 불이 붙죠? 이러한 연소의 형태를 확산 연소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꼭지에서는 연소 생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소가 될 때 무엇이 생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몇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지금 3시간 공부했는데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에 20문제 나오는 거에서 어때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승질 엄청 급하죠? 자, 연소 생성물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연소가 될 때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연기입니다. 시야를 가리죠. 피난에 지장을 줍니다. 두 번째, 마시면 한 방에 갑니다. 독성 가스예요. 자, 불에 타면 뜨겁죠. 그게 열입니다. 그죠? 또는 어때요? 화염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연소 생성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보면 연기와 독성 가스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위험한 것들이 어떻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완전 연소와 지금 이제 연소 방정식을 할 텐데 불완전 연소가 있습니다. 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완전 연소를 하면 무엇이다? CO2가 됩니다. 불완전 연소를 하면 어때요? CO가 됩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완전 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소하지 않는 거고요. 이것은 어때요? 연소가 가능한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예요? 독성 가스이기도 하고요. 무엇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완전 연소를 하면 가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예요? 가연성 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CO2는 어때요? 12.5에서 74 볼륨 퍼센트가 되면 어때요? 빵하고 터질 수 있다. 이거 잘못 썼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에서 보면 이게 하나가 없어져야죠. 그죠? 일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얘기 안 해주네요. 이거 그죠? 일산화탄소입니다. 제가 아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했네요. 아세틸렌은 C2H2 맞습니다. C2 이게 많고요. 예? 제 수는 바뀌었네요. 125. 아세틸렌은 어떻게 돼요? 네? IO 2.5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IO 2점 IO 8 하나가 되죠.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랑 함께 되는 그죠? 12574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사건 잘못됐네. 그죠? 12574가 됩니다. 맞죠? 갑자기 맞죠? 우리 책 어디를 보시냐면요. 28페이지가 됩니다. 258 하나가 되죠. 우리 보시면 28페이지에 아세틸렌의 연소의 범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해요. 일산화탄소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연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완전 연소를 하면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 불완전 연소를 하면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적겠습니다. 요거.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정상 연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비정상 연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정상 연소를 주로 우리가 보면은 폭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완전 연소보다 어때요? 불완전 연소, 정상 연소보다는 비정상 연소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왜요? 위험하니까요. 이러한 비정상 연소에는 뭐가 있어요? 역화. 그죠? 뭐예요? 백. 하이어가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백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위험해요. 그죠? 백화, 역화가, 백화가 아니고요. 역화가 됩니다. 역화. 이런 것들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연소에 있어서의 전체가 됩니다. 그죠?
연소에 있어서 전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아까 몇 페이지예요? 연소 반응식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18페이지가 됩니다.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들으면 돼요. 답을 나중에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CH4, C2H, C3HA, C4H10이 있습니다. 딱 봐도 이게 뭐지? 그죠? 짜증나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메탄이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는 에탄, 세 번째는 프로판, 네 번째는 부탄이 됩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그리면 이 숫자를 암기하는데 너무 쉬워요. 이 탄소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줄이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C가 2개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H가 붙습니다. 3개면 이렇게 붙죠? 4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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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습니다. 딱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입니다. 이러한 탄화수소계의 연소 반응식에 대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출제 범위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면 할까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고르세요. 그거 가지고 프로판이요? 오케이, 프로판 가지고 하겠습니다. C3H. 자, 보시면 HA가 됩니다. 자, 이것이 산소와 결합하면 산소는 O2가 됩니다. 그죠? 산소와 결합하면 무엇이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완전 연소라는 조건을 줬어요. 무엇이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CO2 플러스 H2O가 됩니다. 완전 연소를 하면 CO2와 H2O가 생성이 돼요.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도 완전 연소할 때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저한테 입증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보면 인터넷에 다 쳐봐도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CO2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CO2와 H2O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완전 연소하면 이것이 생성이 돼요. 정말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냐면 이것이 프로판 이 하나가 1부피가 결합할 때 산소가 얼마큼의 결합을 해서 여기에 얼마가 생성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순서대로 자, 프로판이라고 하는 놈을 1몰 또는 1부피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결합할 때 여기에 몇 개가 되는지를 순서대로 찾아보면 되는데 채우는 칸은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C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보면
C가 3개 있습니다. H는 몇 개 있어요? 8개 있습니다. C는 3개 있고요. H는 몇 개 있어요? 8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방정식을 쓴다면, 반응식을 쓴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아야 되겠죠. 쭉 보니까 C는 여기 이거밖에 없네요. 이게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 있는 거니까 C가 3개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채웠네요? 그럼 여기 채워야 되겠죠. 여기는 H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그럼 여기는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가 미리 있는 거죠. 2가 있습니다. 그러면 8개가 되려면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4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 O2를 채우려면 여기에 있는 산소의 개수를 총 다 둬야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3개가 있는데 산소는 2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죠? 플러스 여기는 4개가 있는데 산소가 하나 있네요. 더하면 얼마가 돼요? 몇 개가요? 10개죠. 3 곱하기 2는 6, 4 곱하기 1은 4, 10이 됩니다. 이것이 10개가 되려면 미리 10개가 되려면 곱하기 2가 되니 여기에는 몇 개를 넣어야 되게?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5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을 한 번씩 다 해보세요. 나중에. 그죠? 해보면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판 1부피는 산소 5부피와 어때요?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3부피, 물 4부피를 생성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르게 프로판 1몰이라고 하는 부분이 1대, 5대, 3대, 4로 반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죠?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야 될 것은 이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의 양은 그것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20.95%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어떻다? 100일 때 21%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온도와 압력과 그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프로판 1몰이 반응할 때 산소가 얼마 생겼어요? 5몰이 생겼습니다. 이때의 공기량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다면 이 조건을 따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x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x는 어떻게 돼요? 구하면 21분의 500이 될 겁니다. 그죠? 이것이 왜 되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겠죠? x는 21분의 500이 됩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또는 반대의 경우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떻게?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완전 연소했는데 이때의 공기량이 얼마다라는 걸 미리 줬어요. 그러고 나면 무엇을 구할 수 있겠어요? 산소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산소의 양을 구할 수 있다면 이때 반응한 프로판의 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수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죠? 그죠?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뭐다? 생소한 거예요. 처음, 그죠? 이것을 소방에서 배울 줄은 꿈도 못 꿨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자, 연소 반응식을 보겠습니다.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가열물이 완전 연소하면 밑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물,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물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뭐 이렇게 MN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아요. 이것을 택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실지. 연소 반응식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썼던 요 내용을 이렇게 계산하는 걸 한번 이해하고 가실지 아니면 이 내용을 이해하고 가실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외우세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잘 천천히 생각하시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우측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메탄이었네요. 메탄을 1세제곱미터를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2세제곱미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탄이라고 하는 놈을 이런 화학식을 쓸 때 여기다는 일단 1로 쓰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채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메탄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해설에 있네요. CH4, O2에 2개, CO2, EH2O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단위 부피와 반응하는 산소는 1부피, 2단위가 됩니다. 근데 2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산소의 부피는 4가 되겠죠. 이해가요? 자, 19페이지가 됩니다. 자,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2번과 3번은 설명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4번에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책에서는 어느 책이든 탄화수소에서 산소와 결합하면 CO2와 H2O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어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소방학을 공부하시면.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이게 나온 거예요.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 무엇이 발생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발생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지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죠? 마그네슘을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무슨 문제를 풀겠어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찍어야죠. 그죠? 잘 찍을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칙 긋고 가는 겁니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마그네슘이 여기는 하나 있죠?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가 있네요. 근데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말을 내면 여기가 뭐가 되네요? 2분의 1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여기에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요. 자, 이론 산소량,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 24g을 뭐라고 했어요?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거에 대한 어때요? 산소량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것도 좀 웃긴데, 그죠? 과연 몇 명이나 여기서 이 내용을 이해할까다라고 하는 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여하튼 더 진행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면 마그네슘의 가로 열고 원자량을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원자량은 24라고 하는 것을 줬습니다. 이건 저도 몰라요. 원자량이 24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산소의 원자량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을 줬나요? 자, 문제에서는 줬네요. 16이라고 하는 원자량을 줬습니다. 즉 뭐냐면 정리하면 마그네슘 1몰과 산소는 1대 2분의 1의 비율로 연소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몰과 2분의 1몰로 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4g이라고 했기 때문에 24g이 연소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뭐예요? 1몰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24분의 24는 1몰이 됩니다. 그렇다면 산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산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6이 몇 개 있어요? 2개 붙어 있죠? 그래서 32가 됩니다. 32. 분자량이 32가 됩니다. 이때 X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몇 분의 몇이 몰이 됩니까? 2분의 1 몰이 되게. 그럼 X는 뭐가 돼야 되게요? 16이 됩니다. 어렵죠? 자,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몰라도 상관은 없다 해서 필요한 이온산소량은 이렇게 구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이것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데 요 마지막 문제는 그냥 나중에 공부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렸어요. 모르셔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다? 알아야 됩니다. 어떻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을 이렇게 적는다는 걸 알아야 가능하고 이것이 완전 연소하면 어떻다? CO2, H2O가 생성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